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제 채널 찾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피에르 페라구의 테슬라 레포트 이후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에르는 2030년에 테슬라가 폭스바겐보다도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폭스바겐 그룹은요,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우디나 벤틀리,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등의 총 12개의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 자동차 그룹입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연간 판매 대수는 1100만 대에 이르고요. 테슬라 다음으로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인 토요타보다도 근소하게 더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그룹입니다. 물론 여기서 피에르가 말하는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아마도 폭스바겐 그룹 전체가 아니라 폭스바겐 본사 자체만의 판매량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 자체만의 판매량은 600만 대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2030년이 되면 테슬라가 이러한 폭스바겐보다도 더 많은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될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피에르가 근거로 제시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전기 플랫폼 차량을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18,0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같은 급의 자동차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차 업체에서 만드는 전기차는 16,000달러 정도 더 비싸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판매가가 더 싸기 때문에 마진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같은 급의 가솔린차 대비 판매 가격도 비싼데 전통차 업체가 가져가는 마진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전통차 업체들이 중형 세단급의 차량을 5만 불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때 반대로 테슬라는 그거보다 오히려 10에서 15% 정도 싼 가격으로 모델 3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들던 업체들은 전기차의 가격을 가솔린차보다 더 낮게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고 거의 5년 정도는 테슬라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슬라를 겨우겨우 따라잡는 데도 힘이 될 것이며 결코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데이에서도 얘기했듯이 배터리 가격 인하로 인해서 테슬라의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갈 것이고 3년 정도 지나면 25,000달러짜리 소형 차도 판매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결국 연간 8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는 회사로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시점을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향후 10년 동안 하이퍼그로우스, 즉 초성장 모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동안 아마존이 걸어왔던 길을 반복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마존 얘기 여러 번 했죠. 아마존은 1997년 3월 15일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 당시 주가는 18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식 분할을 총 3번을 했고요. 한국 시간 2020년 10월 10일 기준 아마존 주가인 3,286.65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존의 최초 주가가 18달러였죠. 주식 분할을 통해서 현재는 주식이 12배로 늘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주당 1.5달러 했던 거죠. 그럼 이거를 현재 가격인 3,286.65달러에서 나누면은 무려 2,200배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23년 전에 아마존이 IPO를 할 때, 처음 상장을 할 때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은 현재는 220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과 비교해서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는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0년에 17달러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분할을 얼마 전에 5대1로 했죠. 그러니까 17달러를 5로 나누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3.4달러입니다. 그럼 이거를 2020년 10월 10일 기준 주가에서 나누면은 테슬라는 약 127배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물론 테슬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23년 만에 2200배에 가깝게 올랐어요. 그럼 테슬라가 상장 20년 정도 된 기업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10배,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단계인 지금에 테슬라는
아직도 제대로 된 성장기에 들어가지도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제 이 성장 단계의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스트리트 리서처도 말하죠. 앞으로 10년 내에 하이퍼그로스, 초성장을 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초성장을 한다면 테슬라가 상장 20년차 기업이 됐을 때 아마존이 달성한 2200배 성장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성장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르 리서처는 테슬라의 앞으로의 유일한 위험성은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테슬라의 성장을 제한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압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급과 수요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 즉 차가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수요가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는 가격에 대한 압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전기차 업체, 현재 전기차를 만드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더 적은 가격 인상만을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내연기관 업체에 비해서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이거는 2026년만 돼도 테슬라가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될 거란 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지금의 폭스바겐보다도 커질 것이며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넘버원, 그리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넘버원이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즉 프리미엄 차와 일반 차 모두 테슬라가 넘버원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현재 테슬라의 모델 3 한 대당 마진은 35%에 달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배터리 가격 인하, 그 다음에 공장 건설 가격 인하 등 배터리 데이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달성이 되면 심지어 이 마진이 더블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4.2%인 마진이 그나마도 3.8%로 떨어졌어요. 여기도 나왔듯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 등 때문에 더 하락했다는 거예요. 즉 마진율의 차이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즉 애시당초 내연기관 차들과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서로 아예 승부가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테슬라는 지금의 애플처럼 풀셀프 드라이빙 등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면 데이터 플랫폼 업체로서 생태계를 구축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애플과 같이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자동차 회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저는 이때쯤 되면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 업체가 아닌 애플과 같은 생태계 업체, 그리고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폭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회사와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애널리스트가 했던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란 거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거는 한 가지뿐이죠. 기업의 미래를 확신하고 거기에 투자를 시작을 했으면 중간중간 하루하루의 주가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그 회사가 내가 생각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회사의 성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미래의 기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천천히 비중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즉 이런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무조건 맹신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구나 라는 거를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으면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목표 주가? 그런 거 없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벗어났다, 내가 생각한 방향과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파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 주가도 필요 없고 매도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투자 방법입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도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과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